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드랍더 기린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기린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해군 아시죠? 이제 배 타면서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인데 해군 배에서 정말 귀신 많이 나온다는 괴담이라든지 무서운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소름 돋게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습니다. 배에서 일어나는 소름 끼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해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신다고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아. 이제 해군 배 안에서 네.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근데 해군 배 네. 안에 귀신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뭐 그런 걸 보고 이런 건 아닌데 꼭 제가 이제 근무하는 부대에서는 그런 걸 보는 사람 옆에 주위에 제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겪었던 일도 많고 들은 얘기도 많고 생각보다 배 안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네. 바로 우리 배를 타고 한번 떠나봅시다. 렛츠고! 드랍더 길이십니다. Drop the get it! 일단 이 얘기는 제가 해군 직업군인 시절에 있었던 얘기인데 군대 얘기는 많았는데 군함에 관련된 얘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함을 타고 있었던 시절 당시의 얘기인데 그날이 당직날이었어요. 예, 그리고 군함에서는 현문당직이라고 군함 입구 거기를 현문당직이라고 해요. 사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입구. 배 입구에서 인원이 들어가거나 나가고 인원 체크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당직인데 이제 그 당직 시간이 보통 아침 8시부터 시작을 해요. 아침 8시부터 12시 그리고 12시 4시 4시 8시 이렇게 4시간 타임으로 돌아가고 이제 8시 12시 당직인 분은 밤 8시 12시 똑같은 시간대 이렇게 당직을 쓰고 동일 당직 시간인데 그 당시에 저희 배가 출항 훈련이 워낙 많았고 피로가 엄청 쌓여있는 상태라 가지고 제가 또 가장 힘든 4시 8시 당직이었어요. 새벽 4시 8시 당직이라 가지고 이제 거의 출항 훈련을 끝나고 입항을 해서 당직이니까 퇴근을 못하고 최대한 일찍 잠이 들어서 충전을 하고 있었어요. TV에서 진짜 사나이 해군 편도 많이 나와가지고 보셨던 분들이면 다 아실 텐데 이제 군함 안의 침대는 보통 3층으로 돼 있어요. 대부분. 네, 2층 침대가 아니라 3층으로 돼 있어서 저는 이 중간 부분에 2층에 이렇게 자고 있어서 몸을 정면으로 안 보고 옆으로 틀어서 맞은편 침대를 보면서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피로가 많이 쌓이면 가위를 좀 자주 눌리는 편이에요. 네, 가위를 좀 자주 눌리는 편인데 그때도 자다가 발끝에서부터 이게 또 가위가 올라오는구나 그걸 느껴서 가위를 눌린 상태로 눈을 딱 뜨게 돼요. 그때 배 안에 있는 지침 시간이면은 홍등이라고 조명이 조금 붉은색으로 바뀌어요. 잘 때는. 그래서 좀 붉은 느낌의 조명인데 거기서 눈을 딱 떴는데 제가 옆을 보고 자고 있었는데 맞은편 침대에서 침대와 침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거든요. 눈을 떴는데 누가 봐도 해군 군복 입은 남자가 침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저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그 붉은 불빛을 받으면서. 근데 얼굴이 누가 봐도 물에 좀 팅팅 불어있는 얼굴이잖아요. 예를 들면 목욕탕 탕 안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손가락 지문 있는 부분이 주름이 막 쭈글쭈글 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얼굴이었어요. 군복을 입은 상태로. 사람이 너무 놀래면 몸이 굳잖아요. 그 상태에서 눈만 껌뻑껌뻑이면서 이거 안 되겠다 빨리 깨야 되겠다. 그래서 속으로 하나 둘 셋 하고 몸을 이렇게 비틀어서 가위에서 깨요. 제가 가위를 하도 자주 눌리니까 그냥 하나 둘 셋 하고 몸을 비틀어서 항상 깨거든요. 저 가위를. 이렇게 한 방에 가위를 깨고 분명 가위에 헛것을 본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 붉은색 사람이 너무 선명하니까 심장이 막 뛰고 있는 상태라 가지고 겨우 진정을 시키고 그때 핸드폰 시간을 보니까 당직 근무 교대하기 한 40분? 50분 전이었어요. 다시 잠들기도 좀 애매한 상황이라 가지고 보통 당직자들 같은 경우는 전 당직자가 자고 있으면은 30분 전에 깨우러 와요. 그래서 15분 전쯤에 교대를 해주는데 보통 군대 안에서 교대할 때는 새벽이니까 막 씻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만 갈아입고 그냥 일찍 좀 교대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옷만 입고 담배도 피겸 1층 나가게 돼요. 네. 이제 그 배 입구 쪽으로 나가면은 배 입구 쪽 야외이기 때문에 흡연 구역이 같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같이 있었어요. 거기서 담배를 피면서 당직자 일찍 교대하려고 나갔는데 그 당직이 2명이서 이렇게 당직을 쏘고 있는데 이제 한 명은 저 같은 직업군인이고 한 명은 그냥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이병이었어요. 근데 그 이병이 관심병이라고 그러죠. 약간 사고도 좀 치고 약간 이런 스타일. 그래서 유독 몇 명 다른 병들이나 저 같은 부사관들이 좀 많이 괴롭혔었어요. 조금 그래가지고 좀 안타깝다 싶은 그런 애였는데 근데 제 직업군이 후배가 같이 당직선 이병을 엄청 혼을 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그 소리를 치면서 막 혼을 내고 있길래 이제 제가 가가지고 왜 새벽에 또 소리치면서 그러고 있냐, 내가 그냥 빨리 교대해 줄 테니까 화를 삭히고 좀 들어가서 자라, 너희 피곤하니까 빨리 들어가서 좀 쉬고 자, 이렇게 했더니 이제 그 후배가 화가 좀 가라앉았는가 심호흡을 하다가 그 이병한테 하는 말이 그래 이제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말하니까 내가 이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겠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이병한테. 예. 근데 그 이병이 하는 말이 갑자기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보통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하면은 예 알아듣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오? 그래서 제가 그 후배랑 놀려가지고 그 이병을 쳐다보고 다시 후배가 못 알아들었어 하니까 또 다시 아닙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다시 알겠지 알아듣겠지 하니까 또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질문을 하더라도 네라는 대답은 안 하고 그냥 아닙니다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들어온 지 한 2-3주밖에 안 된 이병이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오.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 후배가 너무 화가 난 상태라 가지고 이제 막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길래 도저히 안 되겠다, 둘 다 내려가라고, 당장 내려가 이렇게 하고 전 일찍 교대를 해줘요. 그렇게 새벽 4시부터 아침 8시까지 당직을 선 다음에 다음 근무자 인수인계를 하고 저는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직업군이니까 당직이 끝나면 전 퇴근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제 문제 2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2명을 불러가지고 담배를 같이 피면서 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네. 이제 그 이병한테 물어봤는데 화는 안 내고 그냥 잔잔하게 어제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이병이 가만히 듣고만 있다가 조금 저희를 못 쳐다보고 다른 데를 쳐다보면서 흐려지는 거예요, 초점이. 그래서 계속 괜찮다 말해봐라,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말해봐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명을 쓸게요. 이제 그 돌하사님이 저한테 무슨 질문을 할 때마다 그 뒤에 군복을 입고 얼굴에 물이 퉁퉁 부른 남자가 자기 옆에서 쟤 죽여줄까? 쟤 죽여줄게. 짜증나지? 죽여줄게. 계속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오, 예.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질문을 하든 그 다음번에 계속 그런 말을 하니까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라고 말하면은 진짜 무슨 사단이 날 것 같다. 그래서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때 가위에 눌려서 본 그 형체랑 똑같은 거예요, 인상 차이가. 예. 그거는 저희 후배는 못 봤고 저만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담배를 피다가 굳은 상태로 그 이병을 쳐다봤고 이제 그 후배는 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소름이 돋아서 다 쳐다보고 한참 이렇게 보기만 해요. 네. 근데 밤이 아니고 아침인데도 그게 너무 무서워가지고 저희는 이제 안 되겠다, 빨리 집에 가자 이러고 퇴근을 하려고 돌아서 그 후배는 먼저 나가고 저도 나가려고 뒤를 돌아서 가고 있는데 그 이병이 뒤에서 나지막하게 도라사님 조심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예. 진짜 나지막히 말했는데 제가 그걸 정확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서 걔를 이렇게 딱 쳐다봤는데 씩 웃고 있는 겁니다. 예. 고개를 숙이고 입만. 그걸 보고 저는 아침에 운전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도 계속 사이드미러를 봐요. 무서워서. 밝은데. 그리고 집에 와서 너무 피곤하니까 이제 무서움을 이기고 잠이 들어요. 예. 아침에 잠이 든 거죠. 아침 9시쯤 잠이 듭니다. 근데 또 가위를 누르게 돼요. 그 상태에서 가위를 누르게 되는데 아침 일찍 가위를 눌렀는데 그 당시에 저희 집이 주택이었는데 네. 제 방이 다락방이었어요. 다락방이었는데
창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옥상이랑 연결이 돼 있는 창문이라서 밖에 옥상에 누가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 무릎 정도까지는 보이거든요. 근데 약간 불투명 유리야. 옛날 집 같은 데 보면 창이 나무로 돼 있고 유리가 약간 불투명이라서 밖에 실루엣만 보이는 그런 창문. 네. 그런 창문인데 제가 발을 그쪽으로 하고 눈을 뜨면 그 창문이 보이겠죠. 이제 가위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눈을 떠요. 눈을 떴는데 이제 그 옥상에서 누가 이렇게 쭈그려 앉아 있어서 안을 자세히 보려고 하면 눈 위에 이렇게 손을 갖다 대고 안에 자세히 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림자가 안쪽을 계속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확하게 봅니다. 실루엣인데 옷은 군복이에요. 그 해군 군복. 그러고 갑자기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들더니 그 유리를 톡톡 쳐요. 예. 그러고 한 번 이러는 거예요. 한 번. 예? 그래서 너무 소름이 돋는 상태에서 제가 몸을 틀어요. 옆을 보면서 몸을 트는데 틀자마자 가위에 깨는데 한 4, 5초 후에 다시 눌러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가위가 눌린 거죠. 연속으로 가위 눌리는데 이제는 눈 떠보니까 제 눈앞에 다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왼쪽 다리. 이게 왜 왼쪽 다리냐면 제 머리를 누가 이렇게 다리 사이에 끼고 서 있으면 다리가 보이잖아요. 옆으로 누우면은. 그렇죠. 근데 발이 왼발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왼쪽으로 틀었으니까. 네. 그렇게 왼쪽 다리가 보이고 그 사람은 저쪽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거죠. 근데 도저히 이쪽은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근데 또 거기 있다가 못 쳐다보고 다리만 보면서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는데 또 둘이라는 거예요. 뭐야? 예. 갑자기 또 둘 이렇게 하다가 저는 이건 진짜 빨리 깨야 되겠다. 근데 밖은 밝아요. 아침이에요. 그래서 다시 몸을 틀어서 깼는데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서 있는 형체도 어디 가고 안 보이고 이제 갔구나 싶었는데 또 근데 연속으로 가위를 계속 눌려요. 근데 또 말만 셋 이렇게 들려요. 3번 가위 눌리면 셋이라 들리는 거죠. 저는 이제 너무 소름이 돋고 이래가지고 근데 웃긴 게 그 가위를 6번까지 눌러요. 근데 눌릴 때마다 4, 5, 6 계속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몸을 틀어서 그냥 일어나 앉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딱 마지막으로 깨려고 정면으로 이렇게 딱 누워서 몸을 틀어서 가위를 깨게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제 기억으로는 7번째가 마지막이었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을 정면을 보면서 가위를 누르게 돼요. 천장을 보면서. 근데 그때 그 상태로 소름 돋았던 게 이제 홍등에 있던 군복 입었던 그 남자가 제 머리 뒤에 서 있어서 차렷 자세로 고개만 이렇게 꺾어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은 정확하게 차렷 자세를 하면서 고개만 딱 꺾어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눈이 딱 마주쳐요. 그 물에 퉁퉁 불어있는 그 얼굴로. 예. 그러면서 7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마지막 7번째는 그 남자 얼굴이고 몸이고 거기서 물이 떨어지는 느낌까지 받게 돼요. 와. 그때 홍등일 때는 제가 자세히 보지 못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자세히 봤는데 이게 물이 떨어지는 느낌이 그 사람이 비를 맞아서 물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물에 풍덩 빠졌다가 나온 그런 모습이었어요. 예.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도 못 지르고 눈만 깜빡거리면서 그 사람을 계속 눈이 마주치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입이 찢어지게 웃더니 몸은 차렷 자세 그대로예요. 예. 근데 그 물에 퉁퉁 불어있는 그 얼굴이 머리만 제 코앞까지 내려옵니다. 이렇게 몸을 숙여서 절 쳐다보는 게 아니라 몸은 꼿꼿하게 서 있는데 머리만 내려오는 거죠. 그냥 고개만 뚝 떨어지듯이. 예, 천천히 그것도. 와. 그러면서 절 보고 하는 말이 웃으면서 넌 살려줄게. 그냥 보러만 왔어. 넌 살려주래. 이러는 거예요. 살려주래? 네. 예. 넌 살려줄게. 그냥 보러만 왔어. 살려주래. 이렇게. 7번이면 됐어. 갈게.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느낌이 얘 지금 나 가지고 놀았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예. 7번이면 됐어. 갈게. 이러면서 웃으니까. 저는 그 상태로 거의 그 생각만 하고 기절하듯이 잠에 들었어요. 그 뒤로 기억이 없이 잠에 들었는데 그 뒤로는 가위를 안 눌리고 눈은 떴는데 저녁에 깼죠. 네.
제가 아침에 잠이 들었으니까 이게 저녁에 그런 일 일어나는 거 하고 아침에인데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무서운 게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예. 근데 갑자기 일어나서 아 저녁이구나 생각했는데 스치는 생각이 퇴근할 때 그 이병희 도라사님 조심하십시오 하면서 웃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후배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이상한 기분이 들어가지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예요. 같이 당직을 썼으니까 아직까지 전화했는데 몇 번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예. 그때가 일요일이었는데 그리고 월요일날 출근을 해야 되니까 뭐 내일 가서 한번 물어보자 생각하고 이제 저는 거의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잠은 못 잤어요. 계속 또 가입 눌릴까봐 거의 알밤을 새다시피 하면서 잠이 들었다가 아침에 출근을 했죠. 근데 그 후배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날 같이 저랑 퇴근하던 길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듣고 너무 갑자기 소름이 또 돋고 무서워져가지고 전 그 이병 찾았죠. 분명히 걔는 이제 배 안에 있으니까 막 찾았어요. 어디 갔냐 좀 찾아봐봐 이러면서 막 찾아서 갔어요. 예. 갔는데 그 이병이 저보고 하는 말이 살짝 웃으면서 드라바사님은 별일 없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야, 와, 소름 돋는다. 그러다가 갑자기 뭐라고 이렇게 다시 물어보니까 제가 건들지 말라 해서 별일은 없었을 건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뭘 말도 안 했는데 건들지 말라고 했대요, 자기가. 제가 가위를 눌렸 때 봤을 때 그 형체도 저보고 건들지 말라고 살려주래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건들지 말라 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네가 그랬냐고. 네 짓이냐? 네, 네 짓이야. 네가 그랬냐. 이렇게 하니까 그 후배가 퇴근을 할 때 자기가 등에 붙여서 보냈대요. 아니, 뭐야? 이제 등에 붙여서 보내고 예. 저한테는 아무 짓 못하게 그냥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래서 제가 누구 보고라고 말했는데 그거는 말씀 못 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아무 말 못하고 이제 배 안에 사무실을 와가지고 하루 종일 그냥 막 떨리고 이래서 일도 제대로 못했어요. 퇴근 시간까지. 예. 그리고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와서 그 후배한테 전화를 해요. 또 전화를 했는데 밤늦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운전하면서 퇴근을 하고 있었대요. 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졸려서 살짝 졸았대요. 퇴근길에. 예. 진짜 길게도 아니고 한 몇 초 정도 살짝 졸았는데 자기 앞에 시야가 도로에서 바다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바다로 바뀌는데 자기 차가 바다에 빠지기 직전 시야로 바뀐다는 겁니다. 2, 3초 사이. 와. 그렇게 놀래서 핸들을 꺾었는데 원래 실제 자기 시야는 도로니까 핸들을 꺾었는데 반대편에서 오는 차랑 부딪혀서 사고가 난 거예요. 이제 그 상황이. 눈 가려버렸구나. 그래서 자기가 다쳐서 입원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걔는 무슨 일이 있었고 그 이병이 그랬다는 거를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 상황은 저만 알고 있으니까 네. 이게 남들한테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 상황을. 이게 제가 이상한 취급 받을까봐. 안 믿어줄까봐. 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그 뒤로 그 이제 관심병이니까 몇몇 사람들이 좀 괴롭혔다 했잖아요. 네. 그 중에 몇 명이 또 부상을 당해요. 훈련을 하다가 다치거나 출근을 하다가 또 교통사고를 나거나. 예. 이제 몇 명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혼자 알고 있으니까 저는 미치겠는 거예요. 걔한테 혹시나 해서 가서 물어봐도 걔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기만 하고. 와. 그러다가 그 이병이 일병을 달 때쯤에 전출을 가게 돼요. 전출을 가게 됐는데 이상하게 그 일병이 전출을 가게 되자마자 아무도 안 다쳐요. 그때부터. 근데 그 후배는 좀 많이 다친 상태라서 일가사 제대를 해버리게 돼요. 예. 이제 그 이병이 정확하게 자기가 그랬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와, 그 배에서 이 사실만 저만 알고 있었고 예. 저도 그 배에서 내릴 때까지는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저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더 소름이 돋는 거는 그 일병이 전출을 가고 나서 그 전출 간 곳이 제 동기가 있었던 부대거든요. 예. 근데 그 동기가 저처럼 이상한 일을 겪게 됩니다. 와, 그니까 이제 이 얘기는 다음번 시점 때 와. 자세하게 풀어드릴게요. 잠깐만. 그니까 전출을 갔는데 거기 동기도 있는데 똑같은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일을 제 동기가 겪었어요.
오, 소름 끼쳐. 오, 뭐가지? 오. 네. 그래서 이 일병 얘기는 다음번에 제가 시참 때 연속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이병이 또 어떻게 되고 그 부대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와,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물귀신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네. 아까 어떤 분이 채팅으로 그렇게 썼거든요. 귀신 부리는 거 아니야? 신병이? 이랬는데 초반 때 야, 진짜네 그게. 와, 이거 겪으셨을 때 진짜 무서우셨겠네요. 진짜로. 진짜 이게 트라우마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일이 있고 나서 가위를 계속 눌리긴 했는데 눈을 못 떠요. 이제 눈은 못 뜨고 한 번씩 무슨 소리는 들리기라도 하는데 눈은 절대 못 뜨고 이제 몸만 빨리 틀어서 깨려고 하죠. 야. 이런 경우에 덤되게 되면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웅아비님 그때 사연 말고는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 이병이 네. 그냥 뭐 귀신을 부린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그냥 뭐 무당 쪽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어때요? 평소에 생활할 때 뭐 귀신을 보니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했거든요. 네네. 근데 처음에 단기 썰 때 그럴 때 말한 거 말고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얘가 무당 쪽인지 솔직히 그렇게 물어보기도 좀 무서웠고 예, 아예 말 섞기 자체가 무서웠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잊고 나서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렇지. 네. 상대도 하기 싫지. 계속 예, 계속 피해 다니고 아, 이게 사람이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귀신을 부르니까 더 무섭네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그 이병이 저의 동기가 있는 부대 갔을 때는 더 소름 돋는 일이 있었습니다. 야, 또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풀어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드랍더 기린님께서 이렇게 해군 실화괴담을 들려주셨고 또 본인이 직접 겪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정말 또 세밀하게 잘 들어볼 수 있었고 다음번에 전출간 그 이병과 그리고 동기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일단은 궁금한 게 있긴 해요. 왜 7번일까? 그쵸, 여러분들? 그거는 뭐 열린 결말인 것 같아요. 어떤 숫자의 의미라기보다는 근데 왜 7번이냐? 그리고 그 이병은 실제로 귀신을 부린 걸까? 왜냐면 전출 가서도 동기분이 똑같은 비슷한 일들을 많이 겪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 귀신은 왜 그 이병의 말을 잘 듣는 것인가? 저는 이 세 가지가 가장 궁금했어요. 7번의 숫자의 의미와 그리고 왜 귀신이 말을 잘 들을까? 도대체 그 이병이 뭐길래? 야,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이어서 들려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배 타시거나 이제 해군 가실 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